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65세 김영호. 은퇴 후 홀로 지내던 어느 날, 옛 기억이 담긴 박스 하나를 꺼냅니다. 대학 시절 단순히 장난삼아 주고받았던 손편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속엔 당시 마주보며 미소 짓던 그녀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고, 영호는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나볼까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녀는 대학 동창이자 60세가 넘은 지금까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교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곁에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그녀에게 영호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고 연락이 닿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찻집에서 마주 앉아 과거를 회상하며 담백하게 웃습니다. 손편지와 함께했던 그 시절,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실패, 잊고 싶었던 설렘이 모두 그 자리로 흘러왔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그녀가 말합니다. 사실 그때부터 당신 생각했어요.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나도요. 그 순간 그 늦깎이 첫사랑은 조용히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음 날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단 한 통의 편지만 남긴 채 그녀는 왜 사라진 걸까요? 첫사랑의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65세 교사 출신 이정희. 그날 밤 영호는 그녀의 책상 위에 남겨진 노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노트에는 미안해요라는 글귀와 함께 과거 그녀가 학교에서 겪은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 폭행 의혹, 동료 교사와의 비밀 갈등, 그리고 정희가 자신이 감당해온 외로움. 노트를 읽어가며 영호는 알게 됩니다. 그녀가 사라진 이유는 그 사건의 후폭풍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시는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지 않게 라며 인적 없는 시골로 떠났던 겁니다. 영호는 노트를 품에 안고 정희가 떠난 시골 마을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도착해보니 정희가 살던 집은 이미 비어 있었고 옆집 이웃에게서 그분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까지 듣습니다. 정희가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님 어디로 꽁꽁 숨어버린 걸까요? 사라진 그녀, 남겨진 편지. 영호는 그녀가 남긴 짧은 메모를 붙들고 멍해집니다. 미안해요. 잠시만 시간이 필요해요. 주소도 번호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용기 내어 그녀가 원래 머물던 시골 마을로 향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말은 충격적입니다. 그분 벌써 몇 달 전에 떠났어요. 주소? 우리도 몰라요. 영호는 허탈함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모든 걸 버리고 사라진 걸까요? 그러나 마을에서 들려오는 한 소문. 그분 병원 자주 다녔다던데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추억을 쫓던 발걸음이 병원으로 향합니다. 영호는 그녀가 다녀갔다던 지역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단호합니다. 환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간절히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분 최근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 영호는 또 다른 단서를 찾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용한 택시 회사 영수증. 목적지는 한 요양병원. 가까워지는 진실, 더 깊어지는 불안. 요양병원 안내 데스크. 그분 오래 머물지는 않으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더군요. 병원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떠날 때 편지 한 장을 두고 가셨습니다. 혹시 당신일까요?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편지에는 딱 한 줄.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왜 스스로를 감추는 걸까? 그리고 왜 돌아온다는 약속만 남긴 걸까? 영호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다. 영호는 그녀의 대학교 동창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 고집 세고 마음 여린 사람이었죠. 동창은 말끝을 흐립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죠? 영호는 답하지 못합니다. 동창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 오래전부터 아팠어요. 병. 어떤 병을 말하는 걸까? 숨기고 싶었던 진실. 영호는 의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제발 단서만이라도. 의사는 짧게 답합니다. 신장암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녀는 왜 병을 숨겼을까? 그리고 왜 떠났을까? 그러나 영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겠습니다. 자주 다니던 옛 카페. 바리스타가 말합니다. 여기요, 두고 가셨어요. 차 얼룩이 약간 묻은 종이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둘이 함께 찍은 캠퍼스 사진. 그리고 뒷면에 적힌 글.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 장소는 바닷가 작은 역, 시골역 벤치. 영무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분 이 자리에서 한참 앉아 계셨습니다. 남겨진 티켓 자국. 그녀는 분명 이 역에 왔습니다. 그런데 영무원이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던 노신사 혹시 가족인가요?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한다. 영호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누가 그녀와 함께 있었던 걸까? 영무원은 말합니다. 둘이 서로 기대더라고요. 오래된 사이 같았어요.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녀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걸까? 영호는 분노와 불안을 억누릅니다. 나는 뭐였나?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녀가 행복했다면 그걸로 됐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 노신사는 요양병원 환자였습니다. 병원 기록에 남은 이름. 그 남자도 중증 질환자였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둘이 서로 의지하며 치료받았어요. 영호는 씁쓸한 미소를 띱니다. 그녀에겐 이미 누군가 있었군요. 하지만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의사의 마지막 한마디. 그분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다. 영호는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해당 남자 가족을 찾게 됩니다. 남자의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부탁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남자의 딸이 봉투를 건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 나 대신 행복해 주세요. 영호는 눈을 감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잃고 떠났던 겁니다. 그럼 이제 정희는 어디로 간 걸까? 그녀의 고향 마을을 찾습니다. 옛집은 폐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이 말합니다. 그분 최근에 잠깐 왔었어요. 집 벽에 남은 글자 하나. 영호. 그녀는 마지막까지 영호를 떠올렸던 걸까요? 벽 아래에는 낡은 화분. 안엔 누군가 남긴 카네이션 한 송이. 카네이션? 누가 둔 걸까? 주민은 기억합니다. 그 며칠 뒤 어떤 간병인 차가 왔었어요. 영호는 확신합니다. 그녀는 지금 병원에 있다. 그는 전국의 요양병원 명단을 펼칩니다. 수십 통의 전화, 수백 번의 검색, 드디어 한 병원에서 답합니다. 그분 며칠 전에 입원하셨습니다. 영호는 급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조용한 복도, 문 앞에 선 영호, 손이 떨립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간호사가 말합니다. 지금은 힘드실 겁니다. 그녀는 어떤 상태일까? 침대에 누운 그녀.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그러나 영호를 발견한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왔네요. 다시 마주한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왜 떠났어요? 영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아프고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힙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설레었어요. 그리고 옆에 놓인 봉투 한 장.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 봉투 안에는 손편지가 있다. 기대와 설렘이 담긴 예전 필체 그대로. 당신을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잠이 듭니다. 영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나도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칩니다. 이별이 아니라 감사의 순간. 편지 상자에 세 종이가 추가됩니다. 영호가 직접 쓴 글. 당신을 만나러 갈 때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쓸 거요.